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분은 보면 볼수록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에너지가 느껴지고 자기 삶을 즐기는 것 같은 분. 반면 같은 나이인데 어딘가 지쳐 보이고 불만이 많고 건강도 관계도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은 분도 있어요. 이 차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1997년 미국의 노년학자 로우와 칸 교수는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잘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단순히 건강한 몸을 가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관리하고 삶에 대한 자율성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후의 질은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준비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은 어디인가요? 몸? 관계? 아니면 걱정?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영상을 들어주세요. 끝에 가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관계를 줄이되 깊게 만드는 것.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관계를 줄이라고요? 나이 들수록 외로운데 더 많이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소모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가 있어요.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인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자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노년기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걸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수백 명의 삶을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있는데요. 행복한 노년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재산도, 건강도,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이 되면 만나야 하는데 정작 만나고 나면 피곤한 관계. 모임에 나가긴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허탈한 관계. 연락 안 하면 서운할까봐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는 관계. 혹시 지금 이런 관계 하나쯤 떠오르시나요? 이런 관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유지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사실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써야 할 에너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면 될까요?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릴게요.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만나기 전보다 기운이 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지치는 편인가요? 그리고 이 관계 의무로 유지하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건가요? 의무로 유지하는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한 번쯤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모임이나 만남은 조금씩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 오래된 친구 두세 명과의 정기적인 소규모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실망이 크고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10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관리하는 것.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몸을 관리한다는 건 흔히 외모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살을 빼야 한다. 피부를 관리해야 한다.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더 나아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이란 무엇일까요? 걸을 수 있는 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다리 근육, 혼자 씻고 입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균형 감각. 이것들이 기능이에요. 이 기능들이 유지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기능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사람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미국의 영양학자 로젠버그 교수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1997년에 발표된 이 개념은 지금도 노년의학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마디로 근육은 생존장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면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이 주의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낙상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낙상 후 골절이 생기면 입원과 재활이 길어지고 그 사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악순환을 막는 것이 바로 근력과 균형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든 나이에 맞게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세요.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를 잡고 하는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쓰는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은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 하세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짧게라도 말을 나눌 수 있는 속도, 그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을 못할 정도라면 강도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셋째, 균형 훈련을 포함하세요. 한 발 서기, 눈 감고 서 있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강도를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10년 뒤에도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몸 관리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대를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 먼저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기대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대는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자녀가 기대한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때 오는 실망과 상처, 이것이 노년기 정신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여성분이 있다고 해봐요. 자녀들이 명절에 자주 오기를 바랐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잘 오지 않아요. 전화도 줄고 손주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분은 점점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자녀와의 통화에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녀도 연락이 부담스러워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분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에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을 일관되게 보여줘요. 기대가 클수록 좌절이 크고 좌절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 모두를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율성이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굴 만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노년기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8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크맨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한 사람일수록 노년기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이 자율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존과 연결은 다릅니다. 의존은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이고 연결은 나는 스스로 살아가지만 너와 함께하고 싶어입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실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도움은 요청하되 책임은 분리하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건 서로에게 부담입니다. 작은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둘째,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녀가 연락 안 했다고,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줬다고 그게 하루 종일 내 기분을 좌우하도록 두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이 있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 감정 독립입니다. 셋째, 소소한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세요. 오늘 아침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를 산책할지.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자율성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갑니다. 자, 3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보너스 내용을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앞에서도 다뤘지만 수면은 면역과 뇌 건강에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는데 이 수면의 질을 지키는 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사회적 활동입니다. 2004년 저명한 의학저널 랜선 누랄러지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꼭 대규모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2~3명이라도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인지 자극입니다. 뇌도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독서, 글쓰기, 새로운 것 배우기, 퍼즐, 음악 듣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수면과 사회적 활동과 뇌 자극,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 안에서 조금씩 챙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멋지게 나이 드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첫째, 관계를 줄이되 깊게 만드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2~3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소모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쓰세요. 둘째, 몸이 아니라 기능을 관리하세요. 10년 뒤에도 혼자 걷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하체 근력과 균형 훈련,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기대를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유지하세요. 오늘 영상의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나이 들수록 삶이 더 가벼워지는 사람과 더 힘들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답이 보이시나요? 가벼워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 지나친 기대, 몸에 맞지 않는 운동 방식. 이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정돈입니다. 버릴 것을 알고 지킬 것을 아는 태도. 준비된 노년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